누구인가? 누가 아이온큐를 27달러에 손절하였는가? 아마도 제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온큐를 27달러에 손절한 사람 바로 접니다. 오늘 영상은 반성문입니다. 2026년 3월 30일 저는 아이온큐 400주를 27달러에 손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온큐가 이틀 연속 20%씩 올랐어요. 제가 손절하고 총 60% 상승. 손을 자르고 싶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궁예의 철퇴를 맞고 싶은 심정입니다. 손절 금액은 658만원. 그 주식이 지금 수익으로 전환됐다면 제 계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려고 해요. 왜 팔았는지,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아이온큐가 왜 폭등했는지, 그리고 남은 물량을 어떻게 지킬 건지. 투자 채널에서 성공한 이야기만 하는 건 쉬워요. 오늘은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날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게요. 2026년 3월 30일 체결 가격 27.089달러에 400주 아이온큐 매도를 했습니다. 4달러도 아니고 27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날 일별 매매 내역에는 실현손익 마이너스 658만원, 28% 손실, 이걸 팔아야 할 때라고 제 머리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매도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이게 전량 손절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이온큐를 더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400주는 비중을 줄이는 부분 손절이었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더 아팠어요. 판 400주가 나중에 얼마가 됐는지 알게 됐을 때 왜 그날 팔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게요. 이유가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3월 30일은 육아휴직 시작 이틀 전이었어요. 4월 1일부터 월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계좌가 파란색이면, 그것도 마이너스 28%가 찍혀 있으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어렵더라고요. 월급도 없는데 주식도 잃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제일 컸어요. 지금 돌아보면 이게 투자 판단이 아니라 감정 판단이었어요. 두려움이 매도 버튼을 누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았어요. 전쟁이 더 길어지면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고 성장주인 아이온큐가 특히 더 취약할 것 같았습니다. 악재가 쌓이는 구간에서 성장주 비중이 크다는 게 부담이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당시 제 포트폴리오에서 아이온큐 비중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나빴던 종목이 아이온큐였어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제일 아픈 곳을 줄이는 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 가지 이유, 각각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결국 제 판단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왜 아이온큐가 그렇게 폭등했는지 알아야겠죠. 저는 그냥 아프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올랐는지 공부해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호재, 양자 인터넷의 이정표. 4월 14일 아이온큐가 엄청난 기술 성과를 발표했어요.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트랩 이온 양자 시스템을 광자, 즉 빛 입자로 상호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는 각자 따로 작동했어요. 섬처럼 고립된 거예요. 근데 이걸 네트워크로 묶는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 대의 양자 컴퓨터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작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자 컴퓨터의 한계 중 하나가 단일 시스템의 규모 제한이에요. 이걸 연결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양자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현실에 가까워진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 소식에 주가가 전일 대비 20%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 호재, 다르파 파트너 선정. 같은 날 아이온큐는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인 다르파의 차세대 양자 아키텍처 프로그램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어요. 다르파는 인터넷을 만든 기관이에요. GPS를 만든 기관이에요.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 기관이에요. 그 기관이 양자 컴퓨팅의 차세대 아키텍처 연구 파트너로 아이온큐를 선택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술 신뢰도를 국가기관에서 공식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두 호재가 같은 날 겹쳤어요. 시장이 반응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20%, 20%, 이틀 연속 20%. 제가 손절 후 총 약 60% 상승. 제가 27달러에 판 주식이 43달러를 넘어섰어요. 결과론적으로 제 판단은 틀렸어요. 이건 인정해야 해요. 아이온큐를 3월 30일에 팔지 않았다면 400주가 지금쯤 수익으로 전환됐을 거예요. 658만원 손실이 수익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프죠. 근데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해요. 그날 제가 판 건 나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결과가 나온 합리적인 결정이었을까요? 투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좋은 결정인데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나쁜 결정인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 제가 가진 정보로 제가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 월급이 이틀 후에 없어지고 전쟁 리스크가 있고 마이너스 28% 종목 비중이 크고 그 조건에서 비중을 줄이는 건 100% 틀린 결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반성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날 저는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아니라 제 두려움을 팔았어요. 월급이 없어진다는 두려움,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는 불안.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됐을 때 그게 문제예요. 아이온큐의 기술 가치, 성장 가능성, 양자 컴퓨팅 시장의 방향성.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큰 반성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배운 게 있어요. 월급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투자 판단의 무게가 다릅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주식이 마이너스여도 다음 달 월급이 버퍼가 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버티면 돼. 이 심리가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요. 근데 월급이 없어지는 순간 그 버퍼가 사라져요. 그 상태에서 계좌가 파란색이면 단순한 수익 손실이 아니라 생활과 연결된 실제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투자 원칙을 다시 잡았어요.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배당주 비중을 늘린다. 심리 압박을 받을 만한 포지션은 미리 조정한다. 손절보다 처음부터 비중 관리를 더 철저히 한다. 단기 호재 악재에 흔들리지 않는 종목 위주로 가져간다. 아이온큐처럼 변동성이 큰 성장주는 월급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요. 이번 손절이 가르쳐준 가장 비싼 교훈입니다. 저는 아이온큐 전량을 팔지 않았어요. 400주는 팔았지만 남은 물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물량이 이틀 연속 폭등으로 드디어 수익 전환됐습니다. 기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쁨보다 아쉬움이 더 커요. 400주가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래도 남은 물량은 잘 지킬 거예요. 왜냐면 아이온큐의 기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제가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양자 시스템을 광자로 연결하는 기술, 다르파 파트너 선정, 매출이 전년 대비 240% 이상 성장 중인 실적,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온큐는 그냥 테마주가 아니에요. 실제로 기술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릅니다.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은 맞다고 믿어요.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남은 물량은 지켜나갈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658만원 손실을 확정하고 그 주식이 60% 올라가는 걸 지켜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공개하는 건 이 채널이 성공한 투자만 보여주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실험 중이에요. 육아휴직 1년 동안 월급 없이 배당금과 파이프라인으로 살아남는 실험. 그 과정에서 잘한 것도 있고 오늘처럼 아픈 것도 있어요. 전부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월급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포지션을 그 상황에 맞게 먼저 조정하세요. 판단을 이기는 건 항상 심리거든요. 심리 압박을 줄이는 게 좋은 투자의 시작이에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웃다 보면 머릿속 마구니도 비워지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